안녕하세요. 2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2주차 두 번째 시간에서는요, 챕터 2에 해당하는 유아 문제 행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 형성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요, 차례를 보시면 8페이지에 유아의 문제 행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 형성 39페이지부터 시작된다고 나와 있고요. 거기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1. 전통적인 훈육과 긍정적 생활 지도의 차이점. 2. 교사와 유아의 관계 다시 보기. 3. 교사 자신을 이해하기.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먼저 그럼 전통적인 훈육과 긍정적 생활 지도의 차이점. 이전 챕터에서 잠깐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어쨌든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활 지도를 하려면 본인 자신이 지금 전통적인 훈육의 사고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례를 한번 볼까요? 두 유아가 장난감을 가지고 서로 가지고 놀겠다고 싸우는 상황이 생겼어요. 자, 어떤 교사는 너희들 둘 다 이 장난감 때문에 사이좋게 놀지 못하면 선생님이 자동차 치울게요. 자, 이제 다른 장난감 가지고 노세요. 라고 하는 개입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교사는 문제가 생겼구나. 여기 자동차가 한 대뿐인데 너희들 모두가 갖고 놀고 싶어 하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말해볼 수 있겠니? 라고 질문하면서 유아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유아의 입장을 모두 들어본 교사는 한 유아가 그 자동차를 먼저 갖고 놀고 있었고 다른 유아도 그 장난감을 갖고 놀고 싶어 하는 상황을 유아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코칭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교사는 두 번째 유아가 아무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거의 새 자동차를 찾아서 놀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자, 이 사례에서 첫 번째 교사와 두 번째 교사의 개입 방식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40페이지 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예에서 첫 번째 교사는 전통적인 학급의 훈육 방식에 따라서 교사 자신이 주도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반응을 해하였고, 두 번째 교사는 생활 지도의 주요한 기술인 갈등 해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전통적인 훈육 방식은 많은 유아교사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비처벌적이기 때문에 처벌과 비처벌 사이에서 구별되지 않고 있는데 처벌은 어떤 행동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 부정적인 자극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가 가치롭게 생각하는 어떤 것을 빼앗거나 유아의 권리를 상실하게 하거나 놀이 시간을 제한한다거나 교실 한 구석에 있게 하는 등 이건 좀 위험하네요. 어쨌든 이런 방법들이 처벌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이라고 해서 어떤 뭐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고 이것만 처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권리를 빼앗거나 아니면은 가치롭게 생각하는 것을 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찰싹 때리기는 물론 다 체벌이 되겠죠. 조롱. 아, 또 누구누구누구 울고 있네. 난 소외시키기. 저 친구 말고 다른 친구들은 이쪽으로 오세요. 친구랑
장난감 가지고 친구랑 다투는 친구 이외에 다른 친구는 선생님하고 이쪽으로 오세요. 한다든지. 그다음에 음식, 휴식, 의복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에 제한을 두기. 이런 것들이 다 극단적인 형태의 처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처벌들이 효과적이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교사가 생각하는 역기능적 행동은 잠시 멈추거나 아니면 하지 않거나 싸움이 중단되거나 할 수 있어요. 벌을 받을 동안에는 그 문제 행동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벌은 장기적인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처벌이 가져오는 네 가지 R이 있습니다. R. 원망, 반항, 복수, 후퇴. 자, 처벌이 가져오는 네 가지. 불공평해라고 생각하는 원망이 있고요. 또 나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라고 하는 반항. 그리고 나를 아프게 했으니까 나도 아프게 할 거야. 선생님 나중에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복수, 그다음 후퇴. 다음엔 안 걸려야지. 혹은 난 나쁜 아이야. 라고 하는 후퇴. 이런 처벌이 가져오는 네 가지 원망, 반항, 복수, 후퇴. 이 네 가지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처벌을 받은 유아는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줄게요. 죄송해요. 다시 공유해 볼까요? 네. 그래서 처벌은 발달적으로 적합하지 못하고 유아의 자아 존중감만 낮아지게 하고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타인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도는 유아의 발달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되고 유아의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켜주는 것이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통적인 방법과 유아의 문제 행동에 대한 생활 지도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긍정적 생활 지도의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었고, 자, 교사는 유아가 성인에 비해서 미숙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교사가 우월하다라는 생각으로 주도권을 내가 가져야 된다라는 착각을 해서는 아니 되겠죠. 생활지도에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는 유아가 능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임을 늘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교사가 지원을 해야 된다.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와 교사는 하루 일과를 보내게 되는데요. 자, 거기에서의 유아와 교사의 관계는 어떤 교사가 생각하는 교육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영향을 참 많이 미칩니다.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예를 들어, 유아의 적응을 촉진시키고요. 갈등 관계에 있다면,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느끼게 하고, 문제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을 높게 합니다. 그래서 유능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유아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그 능력이 필요한데요. 신뢰, 이해, 돌봄에 기초한 긍정적인 유아-교사 관계는 유아 간의 협동을 촉진하고 문제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개방적인 유아교사 관계를 경험한 유아들의 경우에는 상급 학교에 진학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라는 연구 결과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문제 행동을 보였던 유아는 특히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때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이때 교사들은 관계 형성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가장 쉽고도 적극적인 관계 형성 방법은 하루 일과를 통해서 유아와의 의식적인 언어적 상호작용, 또 비언어적인 상호작용, 그리고 문제 행동을 보여서 부모나 교사에게 일상적으로 비난의 말을 들어온 유아는 교사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에 매우 목말라 있을 겁니다. 더욱이 긍정적인 유아와 교사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관계 대지 적응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도움이 되는데요. 평소에 놀이를 하거나 같이 하거나 칭찬을 하거나 경청을 했거나 안아주기, 손뼉 마주치기, 공유하기 등을 관계의 대지 적응통에 이렇게 적응을 많이 해놓았을 경우와 평소에 잔소리, 비난, 조롱하기, 무시하기, 비난하기 등의 이렇게 관계의 대지 적응통이 가난하면 어떤 것이 생활 지도에도 도움이 될까요? 자, 교사와 유아의 애착 관계는 유아의 문제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유아는 거부당하거나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는데요. 안정적인 애착은 신뢰감 형성의 필수적인 요소이고 교사와 유아의 갈등 관계에서 친밀감이 적은 경우에는 유아는 불안감을 느끼고 위축 행동을 하고 공격성이나 과잉 행동을 보입니다. 교사와 유아의 안정적인 애착 관계는 유아의 문제 행동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므로 안정 애착 형성을 위해서 교사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정 애착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교사는 유아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자, 여기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유아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글귀를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아는 매우 특별한 존재,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치가 있는 존재이다. 유아는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적 존재이고 그 권리는 존중받아야 한다. 유아기는 자기 이해 능력 및 타인과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발달시켜 나아가는 시기로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의 이해와 타인에 대한 존중을 학습하는 결정적 시기라고 생각한다. 네, 이러한 생각은 과거에 영유아가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인의 보호가 지도가 필요한 존재라고 보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영유아는 권리를 가진 주체자이고 그 권리가 보장되어야 되고 보호되어야 하는 것도 명시되고 있습니다. 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영유아기의 아동권리 이행에서
영유아를 위한 권리 이행과 영유아와 관련된 전문가 교육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고요. 일부 교사는 유아로부터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교사가 먼저 유아를 존중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가 존중을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른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본보기가 되어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유아에게 존중을 가르치고 싶다면 교사는 유아를 먼저 존중하고 행동하고 자신이 존중받고 있음을 알게 되고 알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존중에 대한 학습과 이해를 바탕으로 유아는 또 다른 유아를 존중하게 되고 교사도 존중하게 됩니다. 자, 교사는 유아의 4대 권리를 숙지하고 유아를 대해야 하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생존권. 아동이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깨끗하게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으며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 보호권. 아동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든 해로운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 아동이 재능과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을 받고 놀이와 여가를 즐길 권리. 참여권.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말하고 참여할 권리. 자, 이렇게 교사는 영유아 권리에 대한 감수성을 발휘해서 권리 존중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권리에 대한 감수성은 교사가 유아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발달, 갈등, 책임, 선택, 참여와 관련된 어려움을 유아의 입장에서 민감하게 이해하고 도와주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은 유아의 정서 발달에 매우 중요하지요. 자, 유아가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그 정서적 지지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유아는 바람직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유아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문제 행동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에게 의견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되고 앞에서 언급한 영유아의 권리 중 하나인 참여권의 보장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사는 유아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사는 유아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다음의 방법으로 따뜻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파란색 박스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같이 볼까요? 어떤 방법으로 따뜻함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 조성하기. 영유아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이해하기. 감정적으로 안정감 주기. 유아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부적절한 기대 갖지 않기. 교사의 표정, 몸짓, 목소리의 억양이 부정적이지 않은지 확인하기입니다.
자, 유아의 문제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아교육기관 내에서 허용되는 행동에 대해서 유아가 잘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유아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교사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면 유아는 그 행동이 긍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행동에 대해서 재밌다고 웃는 표현이라든지 혹은 명확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유아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유아의 경우에는 허용되는 행동과 허용되지 않는 행동에 대한 경험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허용되는 행동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활동은 매우 유익할 수 있습니다. 자, 51페이지 보십시오. 51페이지에 교실에서 규칙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첫 번째, 유아와 함께 지속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교실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교실 규칙에 대한 유아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세 번째, 교실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유아와 함께 이야기하기. 네 번째, 교실 규칙이 학급 운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유아와 생각을 공유하기. 네 번째, 규칙을 수정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다음, 편안한 분위기에서 교실의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2주차 두 번째 시간은 교사와 유아의 관계를 다시 보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교사와 유아의 애착 관계가 중요한데 왜 중요하죠?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사와 유아가 안정적인 애착 형성을 해야 되는 게 문제 행동을 예방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의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4대 권리를 살펴보았고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 의견을 말하고 참여할 권리입니다. 이렇게 영유아 권리에 대한 감수성이 교사가 필요하고요. 그 권리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유아를 존중하면서 생활 지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아가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어서 바람직한 행동을 또 할 수 있게 되고 정서적 지지, 내가 만나는 유아의 정서를 지지하고 있는 교사의 모습을 보여서 유아가 자아 존중감을 느끼고 또 이러한 것들이 바람직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교사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문제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유아교육기관에서 허용되는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시간부터는 교사 자신을 이해하기라는 챕터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도 내용에서 생활지도는 하루 종일 하루 일과 내에서 유아와 함께하는 생활 중에서 지도하는 모든 것들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좁게는 문제 행동을 보이는 그 아주 개입이 필요한 순간을 생활지도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내리고 있었는데 교사 자신을 이해하기는 왜 나올까요? 궁금하네요. 그럼 세 번째 시간에 교사 자신, 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생활지도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해요.
두 번째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퀴즈도 잘 풀어주세요.